자, 서 기자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장동 위례 사건, 그리고 성남 FC 사건, 백현동 의혹 사건, 이게 세 개가 하나의 재판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었는데 네. 여기에다가 위증교사를 넣지 않고 별도로 빼겠다. 그래서 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. 이게 네. 오늘 중앙지법의 결정이죠. 예, 맞습니다. 이 대표 측은 이 방어권 차원에서 함께 병합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위증교사의 또 다른 피고인이죠. 이 김진성 씨 측 변호인은 일반 시민으로서 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그러면서 따로 분리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쟁점과 또 사건 분량 등을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라면서 분리 심리를 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예, 조금 전에 서주미 기자가 언급했던 김진성 씨. 네.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하고, 맞습니다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죠.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올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과 달리 이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 사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고 네. 혐의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 사이의 통화한 내역도 녹취를 검찰이 좀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의 전화를 압수했는데 바로 거기서 이렇게 위증을 강요하는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. 기억이 안 난다라고 김 씨가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면서 요청을 했고 텔레그램으로 이 변론 요지서를 SNS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. 또 김 씨가 시점이 안 맞는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하니까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김 씨는 결국 이 대표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증언을 했습니다. 무죄가 나왔죠. 예.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백현동 사건과 백현동 그 개발과 관련해서 일을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위증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지금까지 맞습니다.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건데 네. 자,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총선 전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. 예, 이 대표 측에서 이전처럼 또다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. 무엇보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월 말 그리고 1월 초 이게 2주 동안 법원이 휴정 기간에 들어가는 것도 변수입니다. 법원의 이번 분리 재판 결정으로 총선 전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이 병합할 때보다는 높아진 건 맞지만 앞서 이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1심 선고가 선거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김 씨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따로따로 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된다면 김 씨가 이 대표보다 먼저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럴 경우 이 대표와 이 위증교사 공범 관계인 김 씨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김 씨는 이미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별도의 재판을 하나를 더 받게 된 건데 네. 지금까지 이제 선거법 재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대장동, 백현동, 성남 FC 이 세 개를 병합한 재판 네. 이렇게 굴러갔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. 그렇습니다. 재판 리스크가 커진 건데요.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 이 대장동 재판 외에 또 격주 금요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추가가 되면서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예, 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.